슬리만 작가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SNS를 하지 않게 되면서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해 훨씬 더 나에게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창작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런 텍스트를 갖다 하나 이런 SNS에다가 뭐 이런 텍스트를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TV 방송에서 출연하는 어떤 사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저희 작가들의 일이야말로 출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모든 사람들의 말이 다 같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모두가 같은 가치를 두고, 예를 들면 대통령의 말씀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과학자의 말, 아니면 아무것도 그 주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말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텍스트를 갖다가 소셜 미디어에 올릴 때 이 모든 말들이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인 데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말들을 올리고 출판할 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책임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말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어떤 공간에다가 공공의 공간에다가 말을 올린다라고 하는 건 책임감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이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SNS를 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제 약간 좀 고립된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가는 전 긴 시간을 호흡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멀리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이어야 되면 즉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온라인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충동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갑자기 쓰고 싶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다시 지우고 싶고 다시 쓰고 싶고 막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작가는 그거와는 반대입니다. 작가는 그러한 충동에 저항해야 되고, 그것을 오히려 너무 빨리 쓰고 싶은 욕망을 갖다가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우면서 더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특히 언어에 대해서, 창작에 대해서 훨씬 더 복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SNS에서는 아무 얘기나 생각감 없는 얘기들이 많이 아무나 다 올리는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가의 업무와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슬리만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아마 작가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모든 게 즉각적으로 답이 오는 상황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중에는 반응, 너무나 많은 반응,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그게 점점 익숙해져야 하는 어떤 가치인 것처럼 말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소설을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즉각적인 가치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5년, 10년, 뭐 20년, 30년 계속해서 함께 나아갈 어떤 가치 혹은 언어의 체계 같은 것들을 익히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유주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가님께서도 아마 이렇게 언어가 어떠해야 하는가, 내가 소설을 쓸 때 어떤 가치를 우선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단순히 뭐 시류를 타거나 유행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중심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노력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뭐 다른 작가들의 책을 읽는 방식도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 뭐 여가 시간 동안에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읽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는 해서요. 그래서 다른 작가들의 책을 물론 읽고 가능하면 많은 언어들에 노출시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고 몇 년 동안에는 뭔가 경험도 없고, 아니 뭐 어떤 많은 생각을 해본 것도 아니기도 했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 많은 걸 알지도 못해서 스스로를 그냥 나는 소설이라는 형식을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해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다들 형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뭔지 찾아보자, 그리고 가능하면 좀 비틀어보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되게 쉽게 그냥 형식주의자처럼 혼자서 생각하면서 글을 썼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다가 나이를 좀 더 먹고 뭐 나를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되게 많은 사건들을 공통된 것도 있고 개인적인 것도 있고 겪으면서
아, 이렇게만 살면 혹은 쓰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변화가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그 전직 대통령이 그 파면됐잖아요. 그러면서 탄핵되고 파면됐는데 그 대법원장이 이제 선고를 하는 생중계 장면을 이제 지켜봤어요.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피청구인 뭐 파면한다 뭐 이렇게 해서 딱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법의 언어라는 건 저렇게 단호하고 명확하고 선고하는 언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문학의 언어는 그럼 뭘 할 수 있지? 예. 그래서 또 이제 섣부른 질문을 혼자 했죠. 물론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때는 그 순간만큼은 약간 문학의 언어라는 게 너무 무력한 무기같이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한순간. 근데 바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법의 언어는 항상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사후적일 수밖에 왜냐면 판결해야 되니까 사후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법이 제정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많은 법들은 어떤 사고 이후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고 문학의 언어는 사전에 뭔가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전에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사전에도 얘기할 수 있고 사후에도 얘기할 수 있고 동시대에 그냥 얘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다양한 시간을 때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힘이라고 느껴졌고 네 그런 정도 생각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